이것은 앨리스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지만 앨리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하아, 언니, 그 책은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잖아요. 그런 책을 누가 좋아할까요? 모든 책이 재미있는 건 아니란다, 앨리스. 하지만 읽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 난 그냥 그림이랑 이야기 있는 게 좋아요. 토끼다. 근데 옷을 입고 시계를 보네? 앨리스는 눈을 비볐습니다. 토끼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달려가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늦겠어, 정말 늦겠어. 토끼가 말을 했어? 잠깐만, 기다려. 앨리스는 일어나 토끼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토끼는 나무에 다다르자 나무 아래 굴로 들어갔습니다. 앨리스는 망설이다가 토끼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앨리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끝없이 떨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앨리스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여긴 어디지? 마치 꿈속 같아. 나를 마셔요? 정말 마셔도 되는 걸까? 그리고 곧 그녀의 모험은 시작되었지요. 앨리스는 하얀 토끼를 따라 구멍 속으로 뛰어든 뒤 이상한 세계에 떨어졌어요.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던 앨리스는 이제 너무 커져버려 천장에 머리가 닿을 지경이 되었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내 팔이 이리 길어졌잖아? 손끝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아? 이상해. 불쌍한 앨리스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이렇게 슬퍼지는 걸까? 그냥 집에 가고 싶어. 눈물이 방 안을 가득 채워 작은 강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때 앨리스는 탁자 위에 작은 케이크를 발견했어요. 나를 먹어봐, E18이 라고 쓰여 있었죠. 이번엔 조금 작아질지도 몰라. 오, 좋아. 이제 문을 통과할 수 있게. 그건 다름 아닌 그녀가 흘린 눈물의 웅덩이였어요. 어머, 여긴 누가 있지? 칙칙, 이런 끈적한 물은 뭐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울었어요. 당신은 혹시 생쥐인가요? 물론이지. 근데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물이 튀잖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동물들이 눈물의 웅덩이에 빠져들었어요. 오리, 독수리, 도도새 모두가 둥둥 떠 있었죠. 이마들, 이 물속에선 잡기만 할 뿐이야. 다 같이 육지로 가자. 좋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모두 함께 헤엄쳐 나갔어요. 긴 꼬리를 흔드는 생쥐, 날개를 펴는 독수리, 그리고 물속에서도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앨리스까지. 좋아, 이제 젖은 몸을 말릴 방법을 찾아야겠군. 경주, 가자. 경주요? 누가 이기면 뭐가 있나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지. 중요한 건 뛰는 거야. 자, 준비, 시작. 하, 이게 뭐야? 여기 완전 이상해. 앨리스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곳은 정말 이상한 나라였지만 왠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곳이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앨리스는 눈물의 웅덩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이상한 모험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죠. 앨리스와 이상한 동물 친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떨고 있었죠. 이제 몸을 말려야겠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간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말리면 좋을까? 간단하지. 우리가 코커스 경주를 하면 돼. 코커스 경주요? 그게 뭐예요? 그건 그냥 뛰는 거야. 아무 데나 아무 방향으로 마음대로. 그리고 끝날 때도 아무 때나. 그렇게 동물들은 둥그렇게 모여 포커스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이리저리 뛰고 누구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죠. 비교적 혼란스럽고도 아주 웃긴 모습이었답니다. 도도새는 마치 심판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경주는 끝이다. 모두 이겼어. 그럼 누가 상을 받는 거예요? 상? 상이 필요하지? 너에게 상이 있니, 어린 아가씨? 상이라면 이 사탕밖에 없어요. 그녀는 주머니 속 젖은 사탕 몇 개를 꺼냈습니다. 도도새는 그것들을 받아서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죠. 좋아, 모두가 상을 받았다. 그리고 앨리스, 너도 상을 받아야지. 그럼 제 상은 뭐예요? 나의 기타를 한 개로 하자.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따뜻한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즐거워했죠. 이제 따뜻해졌겠다.
누가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나? 내가 해볼까? 하지만 내 이야기는 길고 꼬불꼬불하지. 길고 꼬불꼬불하다고요? 그럼 뱀 이야기인가요? 아니, 이야기의 모양이 그렇다는 뜻이야. 내 이야기를 들어봐. 들쥐는 자신의 꼬리를 빗대어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긴 이야기였죠. 한 번은 혐오스러운 생쥐를 재판하려던 동물이 있었지. 그런데 그 동물은 너무 귀가 어두워서 아무 말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 하지만 앨리스는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그녀는 들쥐의 꼬리를 바라보며 정말로 꼬불꼬불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정말로 긴 이야기네요. 꼬리처럼요. 내 이야기를 비웃는 거야?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 그렇게 들쥐는 화가 나서 떠나버렸습니다. 앨리스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너무 늦었죠. 이상한 나라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장난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녀의 마음에는 약간의 외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여전히 모험심으로 가득했죠. 곧 또 다른 기이한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걷던 앨리스는 여전히 이상한 나라의 신비로움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때 앞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내 장갑과 부채가 어디 갔지? 늦었어. 여왕님이 화내실 거야. 저건 아까 본 토끼야. 하지만 왜 저렇게 허둥대는 걸까? 호기심이 발동한 앨리스는 살짝 미소 지으며 토끼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곧 숲속의 작은 집 앞에 다다랐죠. 메리앤, 내 장갑과 부채를 가져오거라. 어서. 메리앤,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앨리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어요. 작고 아늑한 방 안에는 벽난로와 시계 그리고 여러 개의 장갑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래, 잠깐만 도와주면 되겠지. 앨리스는 장갑 한 켤레를 집어들고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 작은 병을 발견했어요. 병에는 또다시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드링크 미. 조금만 마시면 괜찮겠지? 그런데 단 한 모금이 지나자 앨리스의 몸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천장에 닿고 팔이 창문 밖으로 쑥 나갔죠. 세상에, 이번엔 너무 커져버렸어. 바깥에서는 토끼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메리앤, 내 집에 거인이 들어있어. 어서 나가. 미안하지만 나도 나갈 수가 없단다. 토끼는 당황하며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작은 개구리, 새, 그리고 이름이 빌인 리자드까지요. 빌, 저 굴뚝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끌어내. 저기요, 굴뚝이요. 빌은 떨리는 다리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하지만 순간 앨리스의 발이 쑥 굴뚝을 톡 차버렸죠. 아, 미안해. 작은 빌은 하늘로 붕 떠올라 날아가 버렸어요. 동물들이 웅성거리며 아래를 올려다봤죠. 빌이 날아갔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앨리스는 벽난로 옆에 놓인 작은 과자를 발견했어요. Eat me 라고 적혀 있었죠. 이번엔 조금만. 한 입을 베어 물자 이번엔 몸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빠져나와 다시 숲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휴, 이제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겠어. 하지만 그녀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앨리스는 또다시 길을 잃었어요. 조그맣게 줄어들기도 하고 갑자기 커지기도 하면서 이 이상한 나라의 규칙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그때 앨리스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커다란 버섯 위에 파란 애벌레 한 마리가 앉아 조용히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누구? 야? 저는 앨리스예요.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이상하군. 처음부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앨리스는 혼란스러웠어요. 이상한 나라에 온 뒤로 너무 많은 일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엔 분명 제가 저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같아요. 키도, 목소리도, 기분도 다 달라요. 그런 게 뭐 대수라고. 변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 내가 곧 나비가 되는 걸 보면 알잖아. 앨리스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어요. 애벌레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딘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럼 제가 다시 예전 크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버섯의 한쪽을 먹으면 커지고 다른 쪽을 먹으면 작아진다. 버섯의 한쪽이요? 그런데 어느 쪽이요? 그건 내가 직접 알아내야지. 애벌레는 그 말만 남기고 연기 속에 사라졌어요. 연기가 흩어질 때쯤 앨리스는 혼자 남았답니다.
앨리스는 버섯을 반으로 잘라 한쪽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머리가 하늘로 솟아올라. 으악, 너무 커졌어. 이제 작아져라, 제발. 앨리스는 한쪽을 먹고 커졌다가 다른 쪽을 먹고 작아졌다가 결국 적당한 크기로 돌아왔어요. 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어. 고마워요, 애벌레 아저씨. 앨리스는 다시 원래의 길을 되찾고 숲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머리 위로는 화려한 나비가 날아올랐지요. 이상한 나라임. 정말 놀라운 친구들이 많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조금씩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 더 알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걷다가 코를 찌르는 매운 냄새를 맡았어요. 그 냄새는 코끝이 따가울 정도로 강했죠. 아, 이 냄새는 뭐지? 후추 냄새 같아. 냄새를 따라가자 그녀는 이상한 집 앞에 도착했어요. 굴뚝에서는 연기가 아니라 고춧가루가 휘날리고 있었죠. 이런 집은 처음 봐. 하지만 안에 누가 살고 있을까? 앨리스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정신없는 부엌이 펼쳐졌어요. 후추 연기로 자욱하고 안에서는 재채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더 후추를 가져와라. 더 많이. 요리사는 커다란 냄비에 뭔가를 끓이고 있었고 옆에는 공작 부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그녀 역시 계속 애취 하며 재채기를 하고 있었죠. 저기요, 아기가 괜찮나요? 후추 때문이야. 후추가 몸에 좋다지. 공작 부인은 재채기하며도 요리사의 뒤통수를 툭툭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는 채셔 고양이가 창문 위에서 앨리스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고양이다. 정확히 말하면 채셔 고양이야. 채셔 고양이의 미소는 귀에서 귀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미소는 얼굴이 사라져도 남아있을 정도로 이상했어요. 여기선 모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선 누구나 미쳤다니까.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넌 틀림없이 미쳤을 거야. 여기선 모두 그렇거든. 나도, 너도. 고양이는 말을 마치자 천천히 사라졌어요. 먼저 꼬리, 그리고 몸, 마지막엔 웃음만이 남았죠. 웃음이 남아있다니? 정말 이상한 나라야. 그때 공작 부인이 아기를 앨리스에게 넘겨줬어요. 이걸 좀 들어. 난 요리사에게 말 좀 하고 와야겠어. 어머,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재채기를? 앨리스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아기의 코가 점점 길어지고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건 아기가 아니라 돼지잖아? 아기였던 존재는 코를 꿀꿀 대며 앨리스의 팔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문 밖으로 달려나갔죠. 그래, 돼지로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앨리스가 다시 숲으로 나서자 나무 위에 채셔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몸 전체가 보였지만 꼬리가 공중에서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은 안 만났으면. 저기 보이는 지벤 모자 장수가 반대쪽엔 미친 토끼가 살지. 미친 토끼요? 그래, 둘 다 미쳤지. 하지만 넌 둘 다 만나게 될 거야. 고양이는 또다시 천천히 사라졌어요. 이번엔 웃음이 먼저, 몸이 나중이었죠. 모자 장수와 미친 토끼라 정말 점점 더 이상해지는걸. 앨리스는 울창한 숲을 헤매다 이상한 정원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차상을 발견했어요. 그 위에는 찻잔이 잔뜩 그리고 3마리의 동물이 앉아 있었죠. 모자 장수, 3월 토끼, 그리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생쥐예요. 이상하네. 이렇게 많은 찻잔이라니. 혹시 파티라도 하는 걸까?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여긴 자리가 많은데요. 어서 앉으세요. 우리는 항상 티파티 중이거든요. 시간이 멈췄거든요.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엔 찻주전자와 찻잔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아무도 차를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왜 차를 마시지 않아요? 이미 다 식어버렸거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야. 그건 바로 내가 시간과 다퉜기 때문이지. 그 이후로 시간은 멈췄어. 지금은 언제나 6시야. 그럼 언제나 티타임이에요? 정답.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지. 새 찻잔으로 새로운 자리로. 모자 장수와 토끼는 의자 사이를 이리저리 옮기며 차를 따르고 부스럭거리며 쿠키를 먹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죠. 이봐, 생지야. 그때 별 속에 사는 새 자매 이야기를 해줘. 세 자매가 있었는데 그들은 우물 속에서 설탕 시럽을 마시며 살았지. 우물 속에서요? 설탕 시럽이라니 말도 안 돼요. 그건 이상한 나라야, 소녀야. 이상하니까 당연하지 않나? 쉿, 생지가 다시 자료해. 생쥐는 다시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테이블 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수께끼 하나. 까마귀와 책상은 왜 닮았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묻고 싶었을 뿐이야. 이건 정말 이상한 파티네요. 모자 장수와 토끼는 의미 없는 말로 계속 수다를 떨었고 앨리스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런 파티는 처음 봤어요. 차도 마시지 않고 이야기엔 답도 없고 전 이만 갈래요. 좋을 대로 해, 소녀야. 하지만 조심해. 이상한 나라에선 모든 게 정상이 아니니까. 앨리스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손길을 다시 걸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모자 장수의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나라엔 도대체 정상이란 게 있을까? 그렇게 앨리스는 또 다른 모험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상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신비한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장미들이 가득 피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흰 장미에 붉은 물감을 칠하고 있는 카드 병사들이 보였어요. 저기요, 왜 흰 장미를 붉게 칠하고 있는 거예요? 쉿! 여왕님께서 흰 장미를 싫어하시거든요. 잘못 심었다는 걸 알게 되시면 우리 목이 날아갈 거예요. 어서 칠해. 카드 병사들이 허겁지겁 붓을 내려놓자 멀리서 북소리와 함께 군대가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왕님이 오신다. 행렬의 맨 앞에는 크고 무서운 하트 여왕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약간은 겁먹은 하트 왕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흰 장미가 왜 붉게 물들어 있는 거지? 전하, 저희가 그게 색을 좀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쳐라. 잠깐만요, 하야. 그들은 잘못을 고치고 있던 것뿐이에요. 넌 누구냐, 꼬마야? 저는 앨리스라고 해요. 길을 잃어서 우연히 이곳에 왔어요. 흥, 괜찮다. 머리를 치는 건 잠시 미뤄두지. 대신 내 크로켓 경기에 참가하도록 해라. 앨리스는 곧 이상한 경기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잔디밭은 구불구불하고 공 대신 고슴도치가 말려 있었죠. 그리고 방망이는 분홍색 플라밍고였습니다. 앨리스는 플라밍고의 목을 붙잡고 고슴도치를 굴리려 했지만 플라밍고는 머리를 들어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이걸로 어떻게 칠하는 거야? 규칙 같은 건 없다. 시작하라. 제발 이쪽으로 좀 쳐줘. 그들의 머리를 쳐라. 내 고슴도치가 도망쳤다. 여왕은 모든 실수에 화를 내며 머리를 쳐라를 연발했고 병사들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그 광경에 앨리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하트 왕이 그녀 곁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여왕은 겉으로만 무서워 보이지요. 실제로는 누구도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화낼 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게임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이상하지요. 소녀이요. 그때 갑자기 공중에 익숙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채셔 고양이였습니다. 즐거운 경기 중인가, 앨리스? 즐겁긴요. 다들 머리를 칠하고만 하잖아요. 하하. 여왕의 세상에서는 화를 내는 것도 규칙 중 하나지. 하지만 걱정 마. 넌 잘 버티고 있어. 저 고양이는 누구야? 머리를 쳐라. 고양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몸은 사라졌지만 미소만 남아 있었죠. 그 장면에 앨리스는 푸아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한 나라에서는 정말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네. 그리핀, 이 소녀를 데려가서 가짜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가짜 거북이요? 그게 뭔가요? 그건 진짜보다 더 이상한 거란다. 하하. 크로켓 경기는 엉망이 되었고 여왕은 여전히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앨리스는 조용히 경기장을 벗어나며 생각했죠. 그녀는 웃으며 멀리 붉은 하늘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모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앨리스는 그리핀을 따라 궁전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핀은 독수리의 날개와 사자의 몸을 가진 이상하지만 어딘가 귀여운 생물이었어요. 가짜 거북이는 왜 그렇게 불쌍하대요? 그가 늘 울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유는 나도 몰라. 둘은 바다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낮고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왔죠. 절벽 아래에는 초록빛 껍질을 가진 거북이 모양의 신사가 울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진주 같은 눈물이 반짝였죠. 야, 이봐. 우는 건 그만두지 그래. 여왕님이 손님을 보내셨어. 그 새로운 소녀인가? 그래, 들어오렴. 내 슬픈 이야기를 들어야지. 정말 슬픈가요? 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가짜 거북이는 고개를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한때 진짜 거북이였단다. 바다 학교에 다녔지. 거기선 추기와 산수, 도형 수영 같은 걸 배웠단다. 도형 수영이요? 네모로 헤엄치고 삼각형으로 도는 거지. 그때는 참 좋았지.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수업을 안 해. 선생님이 바다의 끝으로 가버렸거든. 앨리스는 가짜 거북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이상하게 슬프면서도 웃긴 이야기였죠. 그만 울고 대신 춤이나 추자. 로브스터 댄스를 보여주지. 그리핀은 날개를 펄럭이며 돌고 가짜 거북이는 엉뚱하게 발을 굴렀어요. 생물은 바닷가에서 즐겁게 빙글빙글 돌았죠. 정말 신기해요. 이런 춤은 처음 봐요. 그렇지?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추지 않지. 다 사라졌거든. 춤이 끝나자 파도 소리만이 남았어요. 붉은 석양 아래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판이 시작됐어. 재판이요? 하트의 재판 말이야. 누가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하트 잭이지. 쿠키를 훔쳤다고 하더군. 어서 가자. 그리핀은 앨리스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짜 거북이는 멀리서 손을 흔들며 작게 외쳤죠. 잊지 말거라. 세상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실할 때도 있단다. 바닷바람이 불었고 파도는 부서졌습니다. 앨리스는 다시 한번 이상한 나라의 새로운 모험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이제 이상한 나라의 마지막 사건이 열렸어요. 오늘의 재판은 바로 누가 여왕의 타르트를 훔쳤는가. 여왕 폐하의 타르트를 훔친 자를 찾으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왕 폐하의 타르트를 훔친 자를 찾으시오. 누가 감히 내 타르트를 건드렸단 말이냐. 머리를 베어라. 여왕의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폐하,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한쪽에는 겁먹은 하트 왕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럼 어서 시작하게. 첫 번째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모자 장수. 전 그저 차를 마시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타르트 냄새가 나더군요. 하지만 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훔쳤다는 거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왕은 금방이라도 머리를 베라 고 외칠 기세였어요. 하지만 하트 왕이 손을 흔들며 막았죠. 두 번째 증인은 공작 부인의 하녀였어요. 치즈 냄새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계속 재채기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 하얀 토끼가 서류를 넘기며 외쳤어요. 마지막 증인 앨리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앨리스에게 쏠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옵니다.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구경만 했을 뿐이에요. 거짓말이야. 너는 내가 타르트를 만들 때 그 근처에 있었지. 그건 맞아요. 하지만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앨리스는 점점 키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법정의 천장이 머리 위로 닿을 만큼 말이죠. 폐하, 이제 아이가 우리보다 커졌습니다. 상관없다. 머리를 베라. 병사들이 일어나자 앨리스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만하세요. 당신들은 단지 카드일 뿐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머리를 베라. 그 말이 떨어지자 바람이 휙 불었어요. 법정의 모든 카드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눈송이처럼 앨리스를 덮쳤어요. 그 순간 앨리스는 눈을 떴어요. 꿈이었나봐. 그 모든 게 꿈이었을까? 그녀는 다시 강가의 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꿈을 꿨니, 앨리스? 이상한 나라였어요. 토끼와 고양이 그리고 카드 여왕님이 있었어요. 언젠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앨리스는 꿈이었지만 그 모험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이상한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 마법은 여전히 앨리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답니다.